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제가 이걸 오후 3시에 찍는데요. 아마 저녁 때쯤 올리게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요. 울산시장 선거 부적 획책 사건은 이거는 전대미문의 사건이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법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승만 정권 시절에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사건입니다. 영원한 침묵, 핸드폰은 알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잡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죄 사건보다 더 폭발적인 것이 울산 부정선거 사건입니다. 울산광역시 부정선거 사건인데요. 윤석열 검찰이 대한민국의 운전대를 잡았다, 명운을 거둬들였다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2년 반 동안 얼마나 광화문에 모여서 노인네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얼마나 문재인 퇴진을 외쳤습니까? 그러나 되지도 않은 일을 울산광역시 부정선거 사건으로 인해서, 관건선거 사건으로 인해서 문재인은 명운을 갈릴 것이다. 운명이 문재인 앞에서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늘 청와대 민정수석인 김조원이가 행정수사관의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한 말이 유족들이 유품을 돌려달라 한다 하고 질려고 갔어요. 도발을 하고 갔어요. 이것도 역시 거짓말일 것입니다. 유족들이 돌려달라고 한 것은 장례 절차에 필요한 진짜 유품, 옷가지, 신변 잡기를 달라는 것이 핸드폰을 달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유족들이. 왜? 이 행정관은 죽으면서 유명을 달리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가족을 보호해달라. 이런 말을 했죠. 가족을 보호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핸드폰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핸드폰은 알고 있다. 가족들이 절대 그런 요구를 할 리가 없죠. 아주 사악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백운우도 한 20분 동안 조문을 하고 그 유족의 아마 부인 같아요. TV를 보니까 가슴을 치며 백운우의 가슴에 안기며 한탄을 했다 하죠. 그리고 백운우는 정문으로 들어왔다 뒷문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한 20분 동안 그랬다네요. 면피입니다. 면피이고 회피입니다. 김종원이 온 것도 그렇고 백운우가 온 것도 그렇고 일단은 얼굴을 비치고 면피를 한 것이죠. 반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2시간 30분을 머물면서 소주잔을 들이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분노를 삼키고 일어났었죠. 누구의 싸움이냐? 현 정권과 윤석열 검찰의 대결전이 시작됐는데요. 무조건 누가 이긴다? 윤석열 총장이 이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윤석열 총장의 수사를 방해하고 압력을 가하면 말이죠. 윤석열 총장은 더 가혹하게, 더 치밀하게, 더 적극적으로 현 정권 문재인을 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내 윤석열 총장 별명을 부르려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내 별명이 좀 그래가지고 윤석열의 별명이. 그럼 또 제가 지금 어떤 그 위기를 느끼냐면요. 이게 파괴될까봐 제 사이트가 그래서 그 위기를 느끼는데요. 자, 청와대는 무엇이 두려워서 김조원을 보내가지고 핸드폰을 돌려달라, 유품을 돌려달라 하는 유가족의 유가족이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청와대는 무엇이 두려워서, 김조원을 보내가지고, 유족들이 유품을 돌려달라는 거짓 선동을 했을까? 거짓 선전선동을 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기다려라. 문재인 그 자리에서 기다리든지 내려와라. 기다려라. 검찰은 핸드폰을 수색하고 어제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자마자 숨진 별동대원, 행정관이 연락한 인물들의 파악에 나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못 풀었다 하고 어젯밤 새벽 뉴스에 나오던데요. 천만에 비밀번호는 풀기 쉽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추적이 가능하고 이제 포렌식으로 과거의 것을 갖다가 다 흩어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2년 반 동안 다행히 이 행정수사관이
핸드폰을 교체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만 썼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가 보물 상자일 것이다. 판도라는 열릴 것이다. 판도라 상자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수사관이 무엇이 아쉬워가지고 검찰총장님께 미안하다, 내 가족을 배려해달라 했겠습니까? 그죠? 이걸 가지고 여권이나 더불어당이나 청와대에서 말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건 수사로 말이지 이 사람을 극단적으로 몰아버렸다. 그러니까 검찰은 단박에 반박해버립니다. 몇 분 있다가. 우리가 직접 규명하겠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 말은 뭡니까? 염려 마라. 우리는 별건 수사 안 했다. 우리의 자식이고 우리의 새끼였는데 왜 우리가 별건 수사를 하겠느냐? 그건 그래요, 원래. 그런데 왜 청와대와 여권이 우리를 공격하겠느냐? 한번 싸워보자. 정면 대응을 해보자 하는 것이었고, 검찰 관계자들은 지금 이구동성을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의 가족을 부탁하는 게 별건 수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고인을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인이 사망한 경위를 포함한 모든 의혹을 수사하고 신속하게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다. 자, 청와대가 김정은을 보내고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 하는 말은 뭡니까?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고, 검찰 수사를 강요한 것은 그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공작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시면 되죠. 무시무시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그 핸드폰에서 뭐가 나올지, 어떤 판도라가 열릴지 두려웠으면은, 윤석열 가족에게 부탁한다는, 윤석열에게 가족을 부탁한다는 고인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다 나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근데 유감스럽게도 어제부터 말입니다. 기자들이 검찰청 홍보관들을 못 만나. 그리고 검사한테도 못 만나. 이게 조국이 만들어 놓고, 조국의 훈령으로 만들어 놓고 한 법이야.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은 헌법소원을 내가지고 난리가 났죠. 민주주의 파괴. 그러면은 얘네들이 검찰에서 아무리 윤석열 검찰이라도 현 정권에서 이런 걸 막고 말이죠. 검찰 수사 과정이나 피해자 문제나 범죄자 문제나 모든 것을 갖다 통제해버리면은 얘네들이 가서 밀실에서 어떤 일을 꾸며도 국민은 모른다. 독재. 청와대에서는 말이죠.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 아닌지는 깊이 숙고하고 있다. 낱낱이 밝혀야 된다. 과도한 오해와 억측. 과도한 오해와 억측은 말이죠. 대변인이 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죠? 이것은 분명히 판다. 염려 마라. 샅샅이 팔 것이다. 윤석열은 지금 국민을 등에 업고 국민을 위에 올라탔다. 국민이 호랑이라는 것은 호랑이 국민이 위에 올라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얘네가 뭐예요? 철저히 수사하라. 대변인이 그런 것은 말이죠. 검찰한테 심리적 압박을 주고 검찰한테 말이죠. 수사를 갖다가 방향을 틀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얘네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지금 하는 소리 뭡니까? 윤 총장은 악마의 손이다. 이제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말씀드리죠. 윤 총장이 악마의 손이 아니라 윤 총장은 정의 투사고 정의 손이고 문재인과 그 밑에 일당들이 악마들이다. 악마의 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더불어민주당 애들은 검찰이 조국을 겨냥하고 시작한 수사인데 지금은 눈덩이처럼 커져버렸다. 윤석열이 마치 악마의 손 같다. 이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진리가 하나 있죠. 악마는 가다가 천사한테 괴멸당한다. 천사의 손이 온 세상에 누리 뻗기를 저희는 원하는 거죠. 현재에 비유하면 윤석열 검찰은 악마의 손이 아니라 천사의 손이다. 그리고 얘네들이 뻑하면 갖고 나오는 게 뭐예요? 왜 패스트트랙 조사 안 넣냐? 이인영이도 그랬어. 왜 패스트트랙 조사 안 넣냐? 벌써 한 지가 87일이 지났다. 윤석열이 청문회 나와서 패스트트랙 조사한다고 50일이나 됐다. 이 패스트트랙도 나중에 조사할 말입니다. 민주당도 같이 흘려 들어가요. 두고 보십시오. 윤석열은 정확하게 한다. 기대를 해야죠.
뻑하면 패스트트랙을 갖다 물고 넣죠. 노무현 논두렁 밭두렁 시계를 갖다가 노무현 뇌물을 갖다가 고소한 지가 벌써 2년이 넘고 3년이 다 돼가. 왜 조사 안 해? 인영 씨, 왜 조사 안 해? 문재인 씨, 왜 조사 안 해? 지금 이게 말입니다. 이런 게 이제 턱턱 터지는데요. 오히려 한국당의 정보력보다 일반 기자의 정보력이 훨씬 빨라요. 한국당이 맨날 뒷방만 쳐요. 지금 그게 큰 문제예요. 한국당 쪽에 정보가 안 오는가 봐요. 공무원들이 보통 이 정도 되면 말입니다. 한국당에 야당에 얼마나 지금 공무원들 혹살당하고 공무원들이 말이죠.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지 이 A 행정관의 죽음에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감반원들이 15명이나 있었고 과거에 그게 다 나왔고 다 교체됐죠. 그 사람들이 왜 한국당이 지금 제보를 안 하는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한국당이 그만큼 무기력하고 저를 줘봐야 싸우지도 못한다. 그래서 검찰 가서 조사받으면서 불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되면은 그 국정이 말이죠. 완전히 농단되고 지금 정권 몰락이기로 완전히 들어섰는데 한국당이 제보가 안 쏟아져. 공무원들, 이 정부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한국당에 제보가 없어. 이거 심각한 거죠. 그만큼 한국당을 못 믿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지금 나오는 말이 신문 기사를 보고 자꾸 논평을 내는데 난 이것도 한심해요, 지금. 한국당에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숨진 백운호 별동대원의 휴대폰은 문 정권의 치부, 스모킹건이 될 것이다. 이걸 누가 몰라? 누가 몰라? 나 같은 일반인도 벌써 몇 번을 방송했는데, 나경원이란 말이지. 또 그래. 똑같은 말을 해. 이 휴대전화가 문재인 정권 치부의 스모킹건이 될 것이다. 누가 이런 모르면 몰라. 나경원이 하는 말이 검찰이 사망경위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청와대가 도둑이 재발 저린 듯 난리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이 수사관이 마치 검찰의 압박 때문에 사망한 것처럼 청와대는 또 검찰 죽이기에 프림을 내세운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생겼으면 공수처가 생겼으면 바로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뺏어가 정계인멸을 해버렸을 것이다. 백운호 별동대가 바로 공수처 축소판이고 공수처가 문 대통령의 별동대, 친문 별동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저쪽에서 막가자 그러는 이쪽은 막가야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지른 일이다 하고 한마디 하고 국민들이 공분을 불러 일으켜야 되는데 뭘 자꾸 문재인을 피해가는지 몰라.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방송을 들으시는 그 한국당을 열혈 지지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비판할 건 해줘야 됩니다. 지금 한국당의 스탠스나 친박의 스탠스가 아주 형편무인 지경이에요. 이렇게 투지력과 투쟁력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국당 108명의 의원한테 이런 진짜 전대미문의 사건이 지금 벌어졌는데 벌써 벌어진 지가 열흘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파헤치는 열흘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 공무원들이 한국당이 정보 한 번 안 주냐 이거죠. 한국당에 와서 양심선을 한 번 안 하냐 이거죠. 한국당이 지금 얼마나 국민들한테 버림을 받았고 건재는 한국당을 비토하는 게 얼마나 심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다? 문재인이 저지른 일이다. 문재인이 저지른 일이다. 비록 문재인 밑에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었더라도 이것은 문재인이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직권남용을 어디까지 가느냐? 대통령까지 간다.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때 밑에 사람들이 다 저지른 일을 갖다가 대통령한테 다 몰아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보고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안 누르신 분은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지금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건이 아닙니다. 유재수 건도 그렇고 이거 울산광역시 관건 개입 선거 사건은 이건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니에요.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어요. 이게 사실로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중에 일부분만 사실로 밝혀지면요 정권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지금 아주 굉장히
세밀하고 정교하게 수사할 겁니다. 현 정권에 누구하고 싸운다? 대통령하고 싸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이팅 하시고 수고하십시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